새로운 미래정당의 이석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의리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의리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을까요? 김정숙이 타지마할을 방문하면서 기내식으로 4끼의 식사를 했는데 그 비용이 6,300만 원이다. 비싸게 식사를 했다. 아니다. 일반 기내식과 다를 바가 없었다. 공방이 아주 뜨거웠죠. 여기에 문재인이 보다 못해서 끼어들었는데 오히려 잠잠해지길 바라면서 끼어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판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석현 위원장은 문재인 내외가 참 딱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석현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에 나서는 듯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상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이럴 때에 맛 받아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아니 총선 때에 지자체 선거 때에는 그야말로 양산을 자주 다니면서 도와달라, 힘을 실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이렇게 외면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정말 의리가 없는 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얼마나 답답하면은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고 그러겠는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 만일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한다면 문재인이 왜 나서려고 했겠는가. 대응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나선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힘도 반성을 해야 하지만은 민주당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이석현 위원장이 한때의 정치적인 동지로서 민주당 안에서 같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만은 문제의 발단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문재인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6년 전의 얘기죠. 기내식 문제를 거론하기 앞서서 김정숙이 타지마할을 방문했을 때에 그때의 여론이 어떠했었습니까? 난리 난 것 아니었었습니까? 비난이 얼마나 쏟아졌었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때의 아픈 상처를 다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잊혀가고 있는데 문재인이 책을 쓰면서 그 문제를 거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국민들의 그 상처를 다시 한번 문재인이 꺼냈기 때문에 자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 지형도 형태를 한번 살펴보죠.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로 인해서 국회의장도 놓쳤지요. 각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에 다 뺏기고 여당으로서의 역할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분노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국민의힘은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문재인이 제발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 이런 주문과 함께 김정숙이가 타지마할을 갔던 것에 대한 오해를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그런 해명이고 변명이었기 때문에 폭발이 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문재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원치도 않았다. 어느 아내나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데 익숙하지도 않고 먼 낯선 나라, 낯선 지역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을 하고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나.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설득해서 등 떠밀듯이 가게 한 것이다. 아내는 타지마을 쪽에 원치를 않았었는데 아내를 설득해서 등 떠밀어서 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를 만드느냐? 이것이 문재인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은 한마디 더 곁듭니다. 의상 외교도 해왔다. 그리고 타지마을을 찾으면서 문화 외교도 이루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국민이 이 말에 대해서 동조하고 동일하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석현이가 민주당이 의리가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 가운데서 왜 민주당은 김정숙에 대해서 감싸고 옹호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리가 없다 비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지금 지난 주말에 이화영이가 중형을 받았습니다.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그 직격탄이 누구에게로 날아가는 겁니까? 이재명 쪽으로 오지 않았었습니까? 대북 송금은 사례비로 보기에 충분하다. 누구의 사례비입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불안해지는 것이죠. 또 검찰에서는 이번 주 안으로 기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당헌 당규를 고쳐가면서 이재명을 확실하게 지키자 이런 결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재명의 얼굴 표정은 밝아지질 않습니다. 왜? 지금 세계 재판받기도 힘겨운데 또다시 이 대북 송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다고 하면은 제대로 당 대표 역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문재인을 김정숙을 돕자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국은 어떻습니까? 총선거 전에는 그 기간 동안에 양산을 얼마나 자주 찾아다녔습니까? 문재인을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당연히 문재인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데 조국은 김정숙 이 타지말 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사를 찾아보려 해도 기사 한 줄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조국이 김정숙이가 타지마을을 방문했을 때에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이 못하는 일 직책입니까? 인도의 방문 과정, 초청부터 그 과정 소상히 알고 있죠. 그 예산 4억이 어떻게 집행된 것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조국이 김정숙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한다? 문재인이 아내는 원치 않았다.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조국이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손바닥에 보듯이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한마디 언급하질 않지요. 홍준표가 한마디 했었죠. 문재인 아내 쉴드 치느라고 고생이 많다. 아내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희준의 철없는 아내 노래까지 올리면서 문재인을 김정숙을 공략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어떤 태도를 보였었나요? 강병원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이준석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중적인 인물이 이준석이다. 그래서 중국의 전통 극인 변검, 변할 변자에 그리고 눈꺼풀 검, 변검. 그러니까 얼굴에 가면을 쓰는데 순식간에 그 가면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재주가 능한 사람을 변검,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은 변검술사라고 얘기하는데 강병원이 바로 이준석이 변검의 술사다 이렇게 비아냥거린 바 있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준석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정숙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의 배현진을 걸고 넘어집니다. 참 야비한 사람이죠. 민주당은 절대 공격을 안 하고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비난하더라도 국민의힘을 끌어들여서 최종적으로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사람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지금 등판설이 구체화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죠. 한동훈의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라든가 이재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그것보다는 몇 배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 될 사람들이 모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한동훈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대표 후보로 누가 나서는지, 당의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당원 100% 투표였다가 지금은 70대 30으로 바꾸자. 1인 체제의 당 지도 체제를 집단으로 아니면은 2원 체제로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출전하는 선수들은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동훈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이를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유분리반을 따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의 행태였는데 전혀 한동훈은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지금 자막에 나와 있듯이 직구 수입 문제 얼마나 파란을 일으켰습니까? 지구당 부활 문제 여기에 헌법 84조를 꺼내 들면서 사흘 동안 연속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해대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들이 헌법 84조를 꺼내면서 이재명을 공격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동훈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당의 선거판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나라 정치를 크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에 대한 아젠다를 제대로 지적을 하면서 정치판을 주도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정치인 보셨습니까? 헌법 84조 운운하면서 이재명의 범죄 사실과 함께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지적한 사람들이 있었나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마 이화영 판결을 받아보고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재판을 질질 끌어서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좀 바꿔서 선거를 재판 확정되기 전보다 앞당겨서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 이것은 비난의 어투로 말하는 겁니다. 뼈 있는 지적이지요. 사실을 팩트대로 조목조목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헌법 84조 규정상 글쎄요.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선거를 또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피해가 돌아갈 것인가. 큰 정치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현재 내란이라든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재직 중에 형사 소출받지 않게 돼 있죠.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소와 재판을 분리해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선 당선 이후에도 이런 재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헌법 84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반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으로 올 때는 불안초조하지요. 이화영이 결정적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직격탄을 한동훈이 날리고 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에게는 당 대표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우리나라의 정치를 크게 보고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비아냥거렸던 사람이 또 있죠. 서로 힘 겨루기만 하면서 나 잘났다 떠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얼굴 내밀게 바빴던 이준석인데 이준석이가 이런 평을 했습니다. 관훈 토론에는 한 번밖에 나간 적이 없고 TV 토론이라든가 방송 토론에는 아예 나가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는가 이렇게 비아냥을 거렸었는데 이런 자가 배지를 달게 되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야말로 날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에서는 애다. 깜도 안 되는 애다. 정치 초짜라고 한 달 넘게 직격하고 독소를 퍼붓던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을 말아먹는다. 제발 우리 당에 내가 있는 한 얼씬도 거리지 말아라 하는데 국민들의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달 하순이면은
당 대표를 선출한다고 하니 그것은 지켜보면 될 것이고,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과연 정치 초짜가 한동훈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론입니다. 한동훈은 정치 구단이고 이미 경제에 올라와 있는 고수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